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엔 HLB 총 정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조정에 들어갔는데 10만 원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주식은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HLB는 뭐 당장 악재가 아니더라도 불확실성만으로도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해서 어떻게 주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LB는 현재 기존의 구명정 기업에서 이제 현재는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으로 이제 신약 개발 기업이다. 항암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것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암세포라는 게 특징이 자, 이 새로운 암세포가 있으면 새로운 혈관을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이쪽으로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우리 몸에 이제 흘러 들어가야 될 영양분 같은 경우를 얘가 많이 가져가서 혼자 확장을 하죠. 그래서 전이도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우리가 영양이 필요한 곳에 갈 영양분을 암세포가 빨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점점 안 좋아지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 이 암덩어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보세라닙 새로운 혈관 확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VEGFR2 수용체 이쪽을 이 혈관을 선택적으로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혈관 억제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최소한의 것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쟁 약물로 이런 비슷한 작용 기전으로 이제 사이람자가 있고요.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위암 지금 단독요법으로 HLB가 3차 치료제에 도전을 하고 3차가 안 돼도 4차만 돼도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뭐 지금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요 단독요법으로 진입한 다음에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 사이람자도 파클리탁셀과 함께 이제 위암 2차 치료제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 이 시장은 이제 리보세라닙이 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주사제로 사이람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1억 8천만 원 전후 이 환율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고 이제 주사제다. 근데 리보세라닙은 경구용이죠. 경구용이고 가격은 뭐 5분의 1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뭐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가격은 확실히 저렴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암 2차 치료제 시장까지 함께 노리고 있다. 사이람자의 시장까지 뭐 기존에도 다 언급드렸었죠. 이 부분은 자 현재는 3차 치료제 단독요법으로 진행하고 3차, 4차죠. 3차, 4차 치료제로 단독요법으로 진행하는데 4차 치료제만 받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는 신약으로서의 가치만 입증받아도 충분히 성공하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차로 성공하면 뭐 제일 좋은 건데 이 부분은 기존에 말씀드렸죠. 표준 치료제가 원래 3차에 없었는데 임상 진행하는 도중에 론서프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론서프 때문에도 이제 해프닝이 좀 벌어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라서 이제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리보스 그 HLB의 리보세라닙이 그래서 아직도 기대감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희귀의약품 지정돼서 보통 임상 3상 성공률이 한 49% 되는데 이게 희귀의약품 지정되는 약품들은 이제 76% 정도의 기존의 항서제약에서 뭐 2015년부터 이제 중국에 판매를 해서 잘 후유증 없이 잘 판매가 되고 있죠. 부작용 없이. 그래서 이미 히스토리가 수년간 쌓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1차 지표에서 이제 OS에서 유의미성을 좀 달성하지 못했고 2차 지표에서는 PFS부터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라고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결과표도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좀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했죠. 경쟁 약물들 보면은 예, 보시면은 대조군이 대조군이 다 이렇게 약한데 뭐 리보세라닙 대조군만
거의 뭐 사이람자급으로 나왔죠. 그래서 1차 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인정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의미성이 좀 입증하지 못했어도 이분의 뭐 다른 약물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뭐 넘어간다라는 형식으로 나왔고 나머지가 워낙 좋았죠. 처음에는 객관적 반응률이 좀 안 좋았나 뭐 의심을 했었는데 보니까 다 너무 좋았습니다. 질병통제의 객관적 반응률 뭐 완전간에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호한 흐름이 나왔는데 탑라인 발표한 다음에가 문제였죠. 6월 26일 날 탑라인 발표에서 경쟁 약물 대비해서는 유의미하다. 근데 다음날 진양구 회장님께서 기자회견으로 제일 큰 건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서 내부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서 FDA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내부적 판단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주가는 앞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한가가 바로 기자회견 당일날 오후였기 때문에 당일날 발표 후에 이렇게 하한가 다음날 아예 점하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개인 투자자분뿐만 아니라 뭐 기관이랑 뭐 죄다 패닉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선 전략을 뭐 제시를 다들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전략 제시하셨겠죠. 뭐 저만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신났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바로 말씀드린 게 42,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절반을 매도하자. 저희도 이 구간에서 매수한 게 있으니까 급락이 나온 건 나온 거고 예상과는 다르게 실패 쪽으로 지금 기자회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2분의 1을 매도합니다. 절반 매도하고 리보세라닙은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약물입니다. 시약입니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제 가남 1차 쪽도 이제 캄렐리주맙이랑 이제 보시면은 자, 위암 3차 요 부분이 이제 임상 3상이 완료된 것이고 이제 가남 1차 FDA 바로 직행을 했죠. 3상으로. 그래서 뭐 중국의 항소제약이랑 뭐 이제 50대 50으로 해서 비용 처리를 해서 비용을 대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옵디보라든가 키트루다 같은 뭐 글로벌 뭐 최고의 면역 항암제들의 선택을 받은 항암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클리탁셀 병용요법도 이제 임상 2상 진행 중이고 그래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임상 2상 진행 중인 약물들도 많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나머지 절반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재매수를 노리겠습니다라고 대응을 해드렸죠. 그래서 42,500원 절반 매도, 절반을 만약에 5만 원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5만 원에서 전량 매도하고 다시 매수 타이밍 잡겠습니다. 만약에 36,500원 이탈하면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28,000원까지 이탈했을 경우 급락이 한번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후에 28,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됩니다. 하고 21,800원까지 급락이 나왔죠.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구간이 저렴한 구간은 맞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래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28,000원을 종가로 회복할 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28,000원에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 하단 구간에서 괜히 여기서 잘못 매수했다가 안 좋은 상황 나오면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 28,000원 회복된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하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28,000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기회를 줬죠. 그래서 이 8월 중순에 기회를 주고 이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매도 사인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상승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다행스럽게 중간중간에 이제 에스모에서 발표를 하면서 임상 성공이 발표가 나오고 베스트 오브 에스모 선정됐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때 10만 원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은 거고 10만 원 위쪽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린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최대한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 이전에 최근에 상승 이전에 최고 가격이 15만 원대다. 15만 1,500원 정도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15만 1,500원인데 이 구간을 한 차례는 돌파 시도가 나온다. 안착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한 차례는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말 최소로 상승을 해도 15만 뭐 5천 원이도 16만 원 이 정도까지는 오는 거고 예상은 한 17만 5천 원 돌파 시도 나와서 한 18만 원 건드리는 정도까지가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최소가 요만큼 뭐 저는 이 정도 그 이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강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20만 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 구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버슈팅이다. 그래서 갈 자리가 아닌데 단기간에 이제 뭐 수급 여건으로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은 크게 나올 수 있다. 절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죠. 15만 원 위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드렸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다 이 당시에 이거 뭐 50만 원 갑니까? 80만 원 갑니까? 뭐 200만 원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살까요? 그 대출을 받을까요? 절대 다 하지 마시라고 했죠, 저는. 제가 일일이 답변은 다 못 드려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질문 들어올 때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영상으로 그냥 종합해서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렸죠. 왜? 진짜로 이 종목이 최악의 경우에는 한 15만 원 이렇게 돌파해서 16만 원 언저리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밀려야 되는 거고 최악의 경우 제가 볼 때 기본적이면 한 18만 원 정도까지인데 먹을 자리가 얼마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 못 하시면은 그대로 물리는 거예요. 손실 본다고요. 그리고 20만 원대에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시총 1위 달성 지금은 아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중에 이렇게 잠깐 시총 1위 맛만 보고 내려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임상선고에서도 목적이 뭐예요? 항암제로서 신약으로서 인정을 받고 판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를 못 받으면은 여기까지 성공해도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안착 못 한다. 여기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도 말씀드렸어요. 12만 5천 원까지 열려 있는데 이 구간까지는 언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는 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마이너스 41%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거 못 버티실 거다라고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렸죠 이때. 그래서 정 매수하고 싶으면은 12만 5천 원 부근까지 기다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여기 20만 원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은 상관없다. 뭐 7만 원, 뭐 2만 8천 원 이런 구간에 사신 분들은 지가 밀려봐야 뭐 7만 원대, 뭐 8만 원 전후 이 구간이 밀려봐야 여기니까 그래 뭐 아니면 본전에서 다시 올라가지 시작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들고 가셔도 상관없다. 하지만 위에서 사시면 안 된다. 이 15만 원, 16만 원 이런 위쪽 구간에서 하신 분들은 매도 구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12만 5천에서 재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17만 5천 원은 못 넘어간다. 대형 구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13만 원 정도만 해도 매수해야 된다. 12만 5천 원 안 내려온다. 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크게 못 올라간다고 했어요. 당장은 하단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 저는 15만 원 쪽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하길 바랬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약하게 하단으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먼저 움직이 나온 거는 HLB 생명과학이라고 했어요. 이놈은 아예 반등 자체가 약하고 먼저 하단으로 수렴하고 있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HLB도 있기 때문에 HLB는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얘랑 같이 얘가 선행해서 좀 더 약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HLB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단으로 수렴하는 게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수렴이 거의 다 됐을 때 흐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기억나실 겁니다. 이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상방도 열려 있고 하방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수렴한 다음 힘을 모은 다음 위든 아래든 한 차례 폭발을 시킨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을 왜 강조를 해드렸냐면은 이 HLB에 대해서 너무 부푼 꿈을 안고 이 높은 가격에서 50%, 뭐 100%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70%, 80% 이런 분들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올라오면서 여기서 조금 더 아래쪽에서 한 20% 매수했어도 위에서 뭐 한 20%또 매수하고 해서 50% 될 수 있다. 이러면은 50% 인정할게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자, 이 바닥에 21,800원부터 해서 21만 원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 조금만 더 갔으면 10배 아니에요, 벌써. 뉴스에는 최저점부터 최고점으로 찍으니까 10배잖아요. 10만 원에서 10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 부분을 나중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요. 이것도 10배, 15배 갈 수 있어라고 해서 뭐 15만 원에 매수해서 10배 뭐 간다. 150만 원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데 150만 원 간다. 글쎄요. 21,800원부터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0배는 이미 거의 다 온 거고요. 현실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게 아니다. 근데 너무 헛된 부푼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뭐 HLB만 전문적으로 맨날 해가지고 인기를 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다는데 그분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맞추고 못 맞추고 뭐 아무 분석력 없이 그냥 무조건 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하신 거예요. 유튜브에서.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잘못하셨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제 시야를 키우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다. 근데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다.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너무 많은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그런 시야 정도는 여러분이 갖추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 분들 그분들 의견도 경청하시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필요한 부분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중간점이 나올 겁니다. 제가 기존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20만 원 안 됩니다. 매도 구간인데 12만 5천 원 여긴 매수 구간입니다. 17만 5천 원 안 됩니다. 13만 원 매수 구간인데 하단 수렴 구간입니다.까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린 게 위아래 열려 있는 명확하지 않은 구간이라서 명확하지 않게 말씀드린 거예요. 단기 대응에 대해서. 이 HLB의 리보세라닙이라는 신약 가치에 대해서 제 장기적인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랑 똑같아요. 이 21만 3천 원에 매수해서 마이너스 41% 여러분들 못 버티시겠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랑 같아요.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게 이 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단기적인 대응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오해 없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비중을 이 위의 구간에서는 뭐 집중 투자라고 하는데 소위 몰빵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 종목에다 다 담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뭘 사느냐? 주도주 사시라니까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편안하게 제가 볼 때는 HLB 기대 수익률 이런 15만 원, 17만 원에 사시는 분들은 HLB에 대한 기대 수익률 정도는 주도주에서도 나올 거예요. 근데 HLB는 아직까지 신약 허가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 되죠. 그래야지 뭐 그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만큼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주도주를 매매하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수익률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HLB에다가 올인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나쁘면 제가 이 종목을 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혹은 뭐 주도주 바이오는 HLB가 뭐 지금 현재 주도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기존에도 제가 이렇게 리스크 관리 말씀드리면서 10만 원까지는 만약에 여기 12만 5천 이탈하면 10만 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 10만 원 전후 흔들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공매도 세력이 조금 더 기승 부리면 뭐 한 8만 원 전후 7만 7, 8만 3천 요 구간까지 올 수 있는데, 이 구간은 사실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죠. 이 구간은 하이닉스의 6만 6천 원, 이 안 갈 것 같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HLB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있으니까 조금 노려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10만 원을 이번 주 이제 돌아온 주 초에 10만 원을 빠르게 회복한다? 그리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가는 구간이 맞아요. 빠르게 회복해야 돼요. 주 초에 회복해야 됩니다. 한 월화 늦어도 수요일 안에 회복하면 안 가는 구간이 맞아요. 다음 주 안에 그냥 금요일 안에만 가도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한 차례 정도는 이렇게 쑥 밀렸다가 올라오는 정도는 뭐 공매도율 단기적인 수급을 노릴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뭐 낮은 확률의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고 보고요. 10만 원을 회복하면은 이제 위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회복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10만 원 회복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고, 12만 5천 원 구간 있죠. 이 구간을 무조건 넘어가 줘야 됩니다. 13만 원까지 넘어가주면 안정적이 될 수 있고요. 이 구간을 안착해서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올라온다, 반등 나온다고 해도 12만 원 쪽에 자꾸 헤딩하고 돌파 못하면 급락 한번 다시 나와서 또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이런 이렇게 그리면은 좋지 않은데, 이런 하락 N자형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죠. 네,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악의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건 수급적인 요건일 거라 생각합니다. HLB에서 당장 뭐 대형 악재를 터뜨리거나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닌 이상 루머에 의한 수급적인, 뭐 공매도든 뭐든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루머와 수급 요쪽으로 해서 하락하는 거 아니면은 이 금액은 안 오는 금액이라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8만 원 전후 이런 구간은 뭐 대형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중요한 거는 빠르게 회복하느냐 아니면은 지지부진하게 회복하면서 맞고 또 밀렸다가 가고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좀 물리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손실 없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수익이라도 볼 수 있을 텐데, 지지부진하게 가면 이제 골머리 좀 썩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0만 원까지 밀린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 약세가 나왔을 경우에 예상된 구간이기 때문에 10만 원 흔들기 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데 이 아래가 안 내려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10만 원도 안 줄 수도 있는데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까지 내려온 거 좀 아쉽긴 하죠. 보유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인정해야죠. 지금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러분. 긴장감을 갖고 보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잠 못 자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주가는 지가 움직일 만큼 움직이는데, 다음 주 초에 분명히 제 생각에는 금요일처럼 이렇게 또 회복 시도가 나오고 회복도 한번 될 거라고 봐요. 회복된 다음에 빠르게 이탈하지만 않으면 괜찮고,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은 아주 좋은 거고, 12만 원에서 13만 원 회복되면, 12만 5천에서 13만 원 회복되면은 이거는 오케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두 발 뻗고 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말씀드린 일일이 답변은 다 못 드리더라도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이제 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앞으로도 대응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앞에 스토리는 모르고 최근에 지인이 뭐 추천을 했다, 뭐 어디서 뭐 좋다고 해서 주식 처음 시작했는데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스토리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아, 주가라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구나. 내가 산 구간이 굉장히 바닥권에서 보면은 높은 구간이구나. 남들은 뭐 5배, 6배 이미 수익 난 상황이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알고 계시면은 대응하시는데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 뭐 영상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